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들을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5월 24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간단하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황을 살펴본 후에 오늘의 특징주를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이제 은행주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데에 더해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 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까지 모두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글로벌 IB 그러니까 투자은행이 올해 중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다는 부분과 이제 곧 있으면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죠. 그런 공개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되면서 국내 양대 지수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점차 상하이 봉쇄 완화가 좀 잘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수 흐름이 좀 이렇게 양호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긴 하면서 이제 곧 있을 FOMC 회의록 공개에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간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던 내용만 나오느냐 거기서 추가적인 무언가가 더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 흐름이 나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 전만 해도 거의 뭐 80원, 70원대를 상회하던 그런 환율이 1266원으로 다소 좀 안정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전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자,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은 코스피에서 5,827억, 코스닥에서 1,901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3,262억, 코스닥에서 352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 2,871억, 그리고 코스피에서 2,871억, 코스닥에서 1,311억을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이렇게 지수 하락하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런 뭐 FOMC 일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증시 일정이나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관과 외국인이 항상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빠지는 국내 시장에서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5월 24일 상한가 간 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한창과 SP 시스템스가 있는데 일단 한창 같은 경우는 관계사인 한창 그린 홀딩스가 이제 세계 최초로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을 열분해해서 뭐 재생유라든지 탄소 합성 가스를 개발에 이제 성공을 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 간 것으로 좀 보이고요. 한창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창 그린 홀딩스의 지분을 51%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함께 묶여서 상승 나온 것으로 좀 보입니다.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친환경 그리고 뭐 로보틱스 등의 신기술 분야에 총 63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소식을 알리면서 급등을 했고요. 이 SP 시스템스는 뭐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인데 이제 현대차와 로봇 사업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24일 상승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말레이시아 내수 시장 보호로 이제 닭고기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그러면서 닭고기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뭐 위니푸드라든지 마니커 FONG 등등이 이렇게 상승 나온 모습을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 관련해서 좀 이렇게 국내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에 아까 그 SP 시스템스를 포함한 UL 로보틱스, 뭐 로보로보,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이 좀 이렇게 등등의 로봇주가 크게 강세 보이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서 부산주공도 좀 이렇게 강세 나온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여름이죠. 이런 여름 관련 수혜주로서 위니아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또 파세코 등도 이렇게 크게 상승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승 종목을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미코바이오메드 한번 보겠습니다. 원숭이 도창에 국내 감염 의심자가 만약에 나온다면 즉시 진단기기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강세가 나왔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일한 원숭이 두창 검출 가능 체외 진단 의료기기 기술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좀 대장주로서 좀 뚜렷한 테마성으로 크게 상승 나온 모습을 보이고요. 이 맥스트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애플이 지난주에 열린 이사회에서 새로운 혼합현실 헤드셋을 선보였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 나왔습니다. 맥스트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크게 엮이는 그런 종목이죠. 국내 유일하게 증강현실 앱을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를 전 세계 개발사에 배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묶여서 같이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미국 애리조나주의 이제 퀸크릭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가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서 착공에 돌입했다는 보도에 상승이 나온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동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엔드플레이트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LG 엔솔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5월 14일 하한가 없기 때문에 하한가 분석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5월 24일 이렇게 하락 종목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간 좀 큰 상승을 지속했던 섹터들의 종목들이 곡물 관련주를 비롯해서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뭐 도화 엔지니어링, 현대 에버다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곡물 관련주로서 고려산업이 그간 크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차익 매물 뱉어내면서 섹터 순환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자, 하락 종목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 일단 운영자금 목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와 이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가액이 1,250원인 전환 우선주를 474만 주가량 발행을 하면서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뭐 운영자금 목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악재로 여김과 동시에 뭐 사실 주주 배정이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기긴 해야겠지만요. 두 번째로 이제 전환 우선주가 1,250원 가량에 풀렸다고 합니다. 이제 풀렸다고 합니다. 이 전환 우선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선주라는 거 아시죠? 이제 우선주 투자자가 주식 종류 전환 시기에 이제 보통주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내가 우선주를 갖고 있지만 내가 보통주로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이 주식이 1,250원에 풀렸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이 1,250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하락이 나온 걸로 좀 이렇게 보이고요.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슷합니다. 시설 운영, 채무 상환 목적 등으로 940억 가량, 총액 940억 가량의 주주 배정 유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주가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설까지는 제가 뭐 얘네가 어디에다 쓰겠다라는 말이 뚜렷하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는 없고, 운영이라든지 채무 상환 목적으로 주주 배정 유무상 증자를 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악재라고 봅니다. 굉장히 좀 이 빚 갚는 데도 그렇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차질이 빚어지는데 어디서 돈 땡겨올 데도 없으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주주들한테 이렇게 손을 벌리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회사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악재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는 이러한 주가를 하락하게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신주 발행 가액은 7,010원이면서 이제 확정 예정일은 7월 26일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가치가 이제 대출 금액에 거의 근접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의 이제 담보 대출 지분이 반대 매매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반대 매매라고 하면 뭐 신용을 썼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락했을 때 이 주식이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을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우려가 되게 되면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공시라든지 뭐 유상증자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악재가 다 이렇게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유상증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업에 있어서 그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서 호재로 분류될 때도 있고 악재로 분류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뭐 웬만하면 호재로 이제 인식이 되긴 하지만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 유상증자 목적이라든지 대상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유상증자가 있는 이런 회사는 투자하는데 가급적 주의하시고 좀 신중하시는 걸 좀 이렇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